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토요일 아침 주식 싹쓸이 진행의 박혜미입니다. 주 초반은 아쉬웠고 중반에 조금씩 살아나면서 후반에 더 뜨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양시장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회복하면서 지난주에 상처를 치료받았는데요. 날씨는 우중충하게 먹구름이 가득하지만 우리 시장 상공에는 이제 먹구름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를 내다보는 해안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방법 제대로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먼저 간밤에 마감한 미국 상황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보합권에서 지수별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은행들의 실적 호조에 다우지수는 소폭 올랐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랠리 끝에 숨고르기에 돌입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의 상승세를, 나스닥은 0.18%, S&P 500은 0.1%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거래소 체크해 보시죠. 이번 주 거래소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시총 대형주들이 강한 힘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들의 수급도 유입됐고 특히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도 시장에는 호재였습니다. 코스피는 주간 기준 5주 만에 양봉 전환되면서 4% 넘는 상승세로 이번 주를 마감했고요. 어제장 9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2,600선을 회복하면서 2,628.3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죠. 네, 코스닥도 좋았습니다. 주간 기준 4주 만에 양봉 전환하면서 3.3% 넘는 상승세로 이번 주를 마감했습니다. 특히 강했던 섹터는 2차 전지, 또 셀트리온 그룹주를 필두로 한 제약 바이오, 반도체였습니다. 어제는 0.3%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900선에서 아쉽게 조금 모자른 896.28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시장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를 정리해보시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 보내주실 때 매수 시점이라든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 1분기 베스트, 1월의 베스트, 그리고 상반기 베스트까지 싹쓸이한 공명정지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위원님 욕심쟁이네요. 다 싹쓸이 하셨어요. 예. 주식을 싹쓸이 주식 싹쓸이 하겠습니다. 종목도 싹쓸이 하시고요. 예, 예. 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이번 한 주는 역시 제 적중이 맞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싹쓸이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싹쓸이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걸 싹쓸이 하셨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이번 주 한 주 먼저 정리를 좀 해드려 볼 텐데요. 일단 무엇보다 이번 주 한 주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미국이 이제 CPI가 드디어 3%대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인플레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생산자 물가 지수도 둔화됐기 때문에 다음 달에 나올 또 미국의 CPI 둔화되지 않을까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이제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역시 반도체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지수가 급등을 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수가 연속 4일 동안 급등을 했지만 아직까지 고점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나 아직 고점에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다우증시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과열권인가요?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 720일선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에 들어갔네요. 어제 다우증시 왜 상승했죠? 미국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게 나왔죠. 완벽하게 정배열, 밀집 국면 완벽 정배열. 이 다우증시가 아직 과열권에 있지 않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간단하게 좀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AI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난주 한 주를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AI 반도체 생산성을 100배 높일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다. 프로텍, 역시 100% 이상 날아갔죠. 자사주 맵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200억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쫙 100% 넘게 올라갔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제가 이제 바닥에 있을 때 받긴 봤는데요. 자사주 맵이 200억 역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배, 3배 가까이 지금 날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에이펙트라든지 이제 후공정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관련주들 들썩들썩거리죠. 에이펙트 적중했죠. 그리고도 이제 무엇보다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앞으로 이 국내에서 독점적인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샘CNS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샘CNS 바닥에서부터 쭉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반도체 종목들이 꼭대기까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과일권에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반도체의 고점을 논하기에는 아직 업황이 고점까지 오지 않았고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AI 플랫폼 시대가 이제 막 오기 시작을 하고요. 차세대 앞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TSMC라든지 수백조 원에 들어서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게 아닌가 강한 추측이 되는데요. 아마 차량용 반도체 앞으로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성, 제가 지난주 설명드리고 상가 랠리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이 반도체 내에서도 핵심적인 독보적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반도체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 철강주를 좀 한번 분석을 해드려 보려고요. 이제 알루미늄 가격도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바닥권에서 이제 막 뜨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뭐 구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뜨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일단 철강주 같은 경우가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쪽의 재료를 엮이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역시 포스코홀딩스 너무 좋다라고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리튬 호수를 갖고 있잖아요. 수십조 원. 그게 이제 앞으로 그 리튬 사업까지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도 뭐 자산 가치 대비 현저히 저평가돼 있고요. 무엇보다 이 포스코 스틸리온도 지난주 이제 반등이 이뤄지면서 시그널가 급등, 휴스틸 극도로 저평가돼 있죠. 지난주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강추해드렸던 새 베스트 지주, 네옴시티 쪽이랑도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뭐 새 베스트 지주는 실적이나 자산 가치를 봤을 땐 4, 5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이 반등을 주면서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우리나라 지금 아직 2,700 오지도 않았는데요. 왜? 코스피가 2,700포인트대가 721선 부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좀 차트를 보겠는데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721선 부근이 어디가 있죠? 2,700포인트대 초반대가 있죠. 아직도 80포인트 정도의 갭이 있는데요. 이 라인대를 돌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고점을 일단은 뭐 예상을 해도 단기 고점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721선을 돌파하게 되면 2,700포인트대죠. 단기 한번 정을 받을 수도 있긴 있어요. 대신 그 라인대에서 돌파, 주식 삭스리 기법 뭐죠? 돌파, 지지받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 국면으로 전개될 때 그때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죠. 아마 2,700포인트 돌파하고 나서 9월달 이후에 잭슨홀 회의가 끝나고 나서 큰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주정시 적극 저가 매수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의 시장 분석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주가 정말 강했고요. 또 철강주들은 선별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강조해 주셨던 종목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그런 한 주인데 오늘 위원님이 또 차트까지 열어서 시장을 굉장히 자세하게 봐주셨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도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주를 내다보는 해안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 해안을 갖고 계시잖아요. 분석 좀 제대로 해주세요. 제가 연초에 정반도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 정반도 그리고 이 자동차 부품주 걱정하는 게 가장 쓸데없는 걱정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자동차는 최고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얼추 좀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결국엔 지금 글로벌 증시, 다우 증시 아까 봤죠? 코스피 봤죠? 고점 논의는 시기상조입니다. 일단 조정 시 저가 매수 전략을 노리는 거지 반등 줄 때 추격 매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아마 지난주부터 해서 반도체가 핫한 이슈가 나오면서 올해 하반기 ARM 나스닥 상장 이슈도 있고 DDR5 이슈도 있으면서 앞으로 이제 AI 반도체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정반도, 하반기 반도체 소부장에 한번 미쳐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작년도 하반기, 올해 상반기 아마 리튬 관련주에 미치신 분들이 큰 랠리에 성공했을 거예요. 아직 반도체 뭐 버블이라는 얘기가 아직까지 무색할 정도로 아직까지 버블은 오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시장인데 이제 하반기에는 저가 매수에 집중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오늘도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이 준비했으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원님의 싹쓸이 기법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금일도 주식 싹쓸이 또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지금 잠깐 상승률 이제 베스트 종목을 봤는데요. 3월 18일 날 레전드가 많이 탄생했네요. 3월 18일 뭐 아진산업, 프로텍, 하이딥이 다 3월 18일 날 탄생했어요. 야, 그때 3월 18일 방송 보신 분들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 종목들이 다 상승했어요. 심지어 KG 케미칼까지도 그때 공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4개가 다 100% 이상 올라갔네요, 지금. 예. 그래서 그만큼 이 정반도 같은 경우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서 반도체 주도주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중요한 게 일단은 에이펙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2번의 급소가 있었는데요.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200일선 돌파, 봐야죠. 지지, 다시 우일선 회복할 때 밑에 스토캐스틱 지표 터닝할 때 그리고 여기서 터닝할 때 봐야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먼저 봤던 거죠. 왜? 700은 뚫을 것 같아서. 돌파하고 나서 왔다리 갔다리 기간주로 절묘하게 잘 받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화끈하게 전고점 뚫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누가 들어왔죠?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거래량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료 끝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식은 항상 바닥권에서 봐야 돼요. 근데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차량용 반도체 버니 테스트 장비를 국내에서 후공정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보유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죠. 무엇보다 OCI 쪽에서 500억 정도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투자가 들어오고 최근 들어 산업은행 쪽에서 자금도 차입하고 있는 만큼 500억 그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아직 뭐 720은 이제 뚫었잖아요. 꼭대기일까요? 프로텍 기억나시죠? 720선 뚫어버리고 어떻게 됐죠? 본격적인 랠리가 한번 나왔죠, 지금. 그래서 항상 독보적인 기업을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도 버닌 테스트 장비라는 독보적 재료와 함께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에이펙트 후공정 패키징이요. 굉장히 중요한 기업 같거든요. 앞으로 패키징 쪽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격전이 펼쳐지는 분야가 첨단 패키징이죠. 이제 미세 공정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그만큼 이제 패키징 기술이 이제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요. 이제 한계치에 다다르면서. 그래서 패키징 쪽도 뭐 TSMC,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인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패키징 글로벌 10위 안에 드는 기업이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들만한 기업을 제가 오늘 갖고 왔습니다. 끝까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HB 솔루션을 또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정현빈이죠. 예. 얼굴이 현빈은 아니고요. 예. HB, HB 솔루션이기 때문에 현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예.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이 못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겠죠. 아, 네가 무슨 현빈이냐. 현빈도 아니면서 무슨 현빈이라 그러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갔네요. 예. 그런데 역시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자꾸 저점이 높아지죠. 720선 뚫고 그리고 나서 지지받고 다시 5일선 회복. 지난주부터 강세 흐름이 전개되죠. 저는 대형우제 나올 걸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 회장님께서도 수급 이탈이 없어요.
180만 주를 갖고 있어요. 뭐 10만 주 정도 좀 물량은 나왔지만 180만 주를 무증을 받은 거예요. 기관들의 400억 투자 들어온 그 물량도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HB코, HB테크놀로지 이런 이제 최대 주주 같은 경우도 다 지금 무상증자를 다 받았어요. 전량 받았어요. 세력이 이탈되지 않았다는 거죠. 주포 세력이. 그래서 기법대로 하시면 돼요. 721선 돌파, 지지받고 올선 회복. 점진적 추가 반등을 노리되 월봉 차트를 보면 이제 막 MACD가 빨갛게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아마 8월 달에 무증 끝나고 나서 아마 가을철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재료가 미쳤죠. 이 기업은 ELB 장비, 애플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ELB 장비 세계 최초 개발, 그리고 잉크젯 프린팅 장비 세계 최초 개발, 반도체 계측 장비, 나노마이스 장비 세계 최초 난제를 해결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K빙기였었죠. 그래서 지금 HB솔루션은 이 무상증자를 세 주나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과 소각까지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 기업 기관들도 빠져나가기 전까지 잘 보셔야 돼요. 400억 투자 들어왔거든요. 단 한 주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상증자 호재가 나오고 급등할 때 다 빠져나가실 수도 있었어요. 별거 없으면. 근데 별거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적이 급증하면서 이제 HPSP도 지난주부터 이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HPSP 지분 가치만 한 1,5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HB솔루션 공시를 봐야죠. 공시를 보지 않으면 공시 보는 것도 자세한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유니캐스트로 지금 넘어왔는데 HB솔루션도 지금 공시를 보면 주포가 아직 잔뜩 갖고 있다. 하이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시를 보셔야죠. 부사장이 증여하고 있잖아요. 가족한테 증여한다는 건 뭐예요? 2,900원대에서도 매도할 수 있는데 부사장님께서 가족한테 증여를 해버리네? 매도를 하지 않고? 뭐예요? 하반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자식한테 물려주는 주식을 봐야죠. 그죠? 장내에서 매도하는, 전량 매도하는 기업을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역시 제가 설명드렸던 주식은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뭐 HB솔루션이나 하이딥도 마찬가지예요. 다 바닥에서 추천드렸잖아요. 그죠? 다 100%, 30% 올라온 상태에서 못 가도 상관없어요. 저는. 또 바닥에서 추천드렸는데, 강추해드렸는데. 못 가도 수익인데요. 예.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주식학설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 바닥에서 설명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디 100% 넘게 상승세 축하드리고요. HB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30% 넘게 상승 축하드리고 유니캐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완벽하다고 말씀드린 종목들 여기에서 720원 이제 막 돌파 지지받을 때 이럴 때 보는 거잖아요. 네. 그죠?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종목을 때를 사는 거예요. 때만 잘 사면 되거든요. 그만큼 유니캐스트도 여기서 두 번의 매수 기회가 주식 싹쓸이. 돌파했잖아요. 721선. 예. 그리고 나서 지지받고 다시 거래량 들고 여기서부터 터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아직 상투주는 안 나왔죠. 이 기업도 자사주 매입과 더불어서 실적 대비 극도로 저평가돼 있었고요. 오늘 재차 이제 올선 회복했죠. 예. 지난주 금요일. 시간이 가니까 또 올라왔죠. 아마 올선 회복 안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아직까지 버블 영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저 밑에 10,000원대 이하에서 보신 분들은 10,000원대 후반까지 가면 그냥 또 100%죠. 지금 이 라인대에서 대박 터진 종목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HB솔루션도 720원 아래에서 이게 8,000원까지 가면 또 100% 수익이고요. 에이펙트 같은 경우도 3,000원대 중반대에서 7,000원까지 올라가면 또 100% 수익이네요. 그죠? 다 720선 부근에 있잖아요. 아직 꼭대기 아니죠. 그리고 유니캐스트도 11,000원대 거기가 이제 급소였고 722선. 이 태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원래 2월 달에 설명드렸었어요. 이 태성 같은 경우는. 이 태성 같은 경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돌파. 지지받을 때 여기서 또 두 번 보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죠. 돌파, 지지받을 때. 근데 이 기업은 왜 봤었어야 돼요? 대표이사 최대주주 쪽의 매집과 함께 장외 매수 수억 원. 그리고 자사주 매입 10억 가까이 들어왔잖아요. 시설 투자죠. 이제 증설이 공장 증축이 완료됐잖아요. 왜 이 기업이 강하냐? AI 반도체의 필수적인 FC, BJ, PCB 같은 경우를 이제 설비 투자를 진행했거든요. 만들 수 있는 설비. 그 설비를 국산화를 14개 장비를 국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AI 반도체에 좀 더 관련성이 높다 보니까 태성이 또 대장주로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태성 같은 경우도 충분히 명분이 있었죠. 밑에서 721선 부근. 여기서 주식 삭슬 여기서 보면 되잖아요. 또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추격 매수 놓고 또 가느냐 못 가느냐 따지지 마시고.
예. 이제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들어갔으니까 단기는 숨고르기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자꾸 종목을 사려고 그래요. 저는 여기서 설명드리고 이 바닥에서 설명드렸는데 좋다. 놓쳤네. 대박 터졌네. 지금이라도 따라붙자. 그러다가 또 하루 이틀 뭐 5% 10% 내려오면 그때 가서 또 이제 가느냐 이제 못 가느냐 그러다 또 만약에 훅 내려왔어요. 그러면 또 이제 손실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여기에서 급소를 누린다는 건 주식 싹쓸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세계가 뒤집혀질지도 몰라요. 이런 내용들을 알면. 주식 싹쓸이 723 부근, 이 부근이 아마 제가 간혹가다 이런 비유를 하거든요.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알겠습니까? 720에서 몰라요. 예. 모를 겁니다. 근데 대단한 거를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식 싹쓸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이 라인 때 밀집 국면에서 완벽한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종목들이 제가 연초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올해는 100%, 200%, 300% 올라갈 만한 게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바닥에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성 같은 경우도 계속 바닥에 있다가 제가 계속 주의 깊게 봤거든요. 그러다 지난주 딱 초반쯤에 걸렸어요. 700은 다시 뚫길래. 여기서 제가 급소해서 봤어요. 그리고 나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 아마 제 온라인 방송 보신 분들은 이 태성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태성. 그래서 앞으로 또 빛나는 별이 될지 모르니까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대신 지금은 단기 과일권이라는 거. 주식은 바닥에서 때려 사는 거다. 그래서 지금 샘CNS도 마찬가지죠. 721선이 없으면 일단 200일선을 봐야죠. 200일선에서 여기서 바닥권, 그리고 여기서 바닥권. 바로 위에서 제가 샘CNS 5,000원대에서 강추해드렸죠. 5,400원대가 12 이자율 0%로 5,400원대 기간이 550억 들어왔어요. 나는 이자를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550억을 5,400원대 이상에서 매도만 하게 해주세요라는 생각을 갖고 기관들은 투자가 들어온 거죠. 5년 동안. 그런데 지금 계속 다행히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이지 않았을까요? 회장, 대표이사, 임원, 자사주매입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끝판왕이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라믹 STF, 이미지 센서, 그리고 낸드 플래시, D램까지. 작년도에는 사실상 90% 이상을 다 낸드 플래시 쪽에 프로브 카드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데요. 세라믹 STF가. 그런데 낸드 플래시 쪽으로만 실적을 낸 거예요. 영업이익률 30%. 어마어마한 거죠. 국내에서 유일하니까요. 근데 이제 D램과 이미지 센서라는 비메모리가 새롭게 또 장착이 될 거예요. 공장이 완공되잖아요. 연말에. 내년도에는 생산을 하겠죠. 그럼 공장을 왜 완공을 시켰을까요? 얘네들 마음대로 이제 만들었으니까 써주세요. 무조건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대기업하고 얘기가 오고 갔겠죠. 테스트를 했겠죠. 이제 공장을 증설했으니까 내년도부터 바짝 써주세요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미리 움직이는데 지금 700원까지 올라갔어요. 기관들의 550억 12행사 물량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단 한 주도 안 나오잖아요. 그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대신 그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그냥 고점 형성하고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12행사면서 행사 다 대부분 끝날 때까지 번쩍거리고 탈작거리고 계속 N자 패턴으로 전고점 높여가면서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될 때쯤 그때가 이제 거의 고점에 다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직도 멀었죠. 중장기 월봉 바닥이니까. 그래서 주식 싹쓸이 방송 보신 분들은 자꾸 더 갈 거 찾는 게 아니에요. 더 갈 거 찾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노려야 되거든요. 샘CNS 다시 한번 잠깐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노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 밑에서. 주포 매집 단가 부근 이하 밀집 국면 벌어진 국면이죠. 지금은. 중장기 정별돼 있긴 하지만 좀 벌어졌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강추해드리나요? 지금 샘CNS? 5,000원대에서 5,000원 이하에서 강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000원 올라가면 이제 50% 가까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 명심하시고 제가 지난 다음에 위에서 샀어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려요. 저는 바닥을 찾을 생각 없으신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바닥을 찾아야 돼요. 더 갈 걸 찾는 게 아니고. 샘CNS 앞으로도 분명히 이런 얘기 들어올거든요. 정쌤. 제 별명이 또 정쌤이 되겠죠. 그래서 정쌤 오늘 또 하나 또 별명을 또 지어왔는데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방송 말미에 제가 아주 정연빈에 이은 제 큰 별명을 다시 한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별명 부자 우리 위원님의 기법 강의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자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5929님의 종목입니다. HB 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는 2,830원, 비중은 30%입니다. 보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일 종가가 2,780원, 지금 약손실 보고 계시고 보니까 11일부터 4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HB 하면 저는 위원님이 생각이 나요. 현빈. 네. 아까 HB 솔루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종목도 들어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현빈의 진심이거든요. 아, 진짜요? 개인적으로도 현빈 씨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해병대 나오시잖아요. 네. 위원님도? 저는 해병대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저는 그냥 2년 동안 동기 아니시죠? 동기는 아닙니다. 네. 더 멋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굉장히 지난주에도 강조를 했는데, 저 720선 부근에서. 왜냐하면 HB 테크놀로지는요, 완벽해요, 그냥. 예. 나무랄 데가 없어요. 누가 어떤 주변에서 완벽하지 않다라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완벽하니까. 예. 제가 완벽하다라고 다시 설득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완벽하냐면 일단 HB 테크놀로지는 실적이 좋아요. 1분기 실적이 뭐 영업이익률이 40% 나왔으니까요. 뭐 영업이익만 180억, 매출이 400억인데 그리고 부채가 별로 없어요. 여기서 시행사하고 좀 실적 좋아지고 HPSP 지분가치까지 생각을 하면 사실상 이제 앞으로 무차입 경영할 것 같거든요. 거기 이제 하반기 8세대 이제 OLED를 지금 이 삼성 쪽에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증착기 발주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 이런 장비 업체들이 좀 이제 또 발주가 시작될 것 같거든요. 수주가. 그리고 이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장비도 동종 회사보다도 40% 이상 비싼데도 삼성 SDI 셀 검사 장비를 독점 공급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배터리 회사도 공급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게임 체인저죠. 글라스 기판 장비라고 해서 SKC 웹솔릭스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공장을 증설해서 내년도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10월 달에 드디어 SKC 웹솔릭스에 출하를 할 예정이에요. 글라스 기판 검사 장비를 국내에서. 그래서 그만큼 SKC 쪽 반도체 기판 쪽도 이제 장비를 이제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레더스 검사 장비까지도 개발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정도면 뭐 최고 아닐까요? 거기에 최대 주주가 120억까지 지분을 늘렸는데요. 자사주 매입까지 또 들어왔는데요. 네. 회장님까지 40억 들어왔는데요. 네. 차트도 지금 바닥권에 있는데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밀집 국면에서 720선 바로 위에서 돌아가죠. 21선 돌파 안착. 지난주 721선 2,500원대가 급소였죠. 그리고 MACD 이제 상승화살표 나오기 시작했고, 이번 주부터 빨갛게 나올 것 같은데요. MACD. 월봉 차트 밀집 국면이네요. 사상 최대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요. MACD 빨갛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바닥에서. 밀집 국면. 이게 나쁠까요? 네. 저는 이 기업은 그냥 걱정이 안 돼가지고요. 강홀딩 전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 우리 위원님이 완벽한 기업이다라고 하셨고 걱정 안 해도 되실 것 같아요. 저희 분석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혹시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주은행 15,000원에 35%요. 제주은행 15,000원에 35%. 예. 지금 전일 종가가 11,270원이니까 손실을 좀 크게 보고 계시네요. 예. 아이고,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지금 쭉 밀렸는데 혹시 언제 매수를 하셨어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2주요? 잠정, 예. 아, 2주 정도 되셨고. 예. 그러면 이 비중을 한 번에 실으신 거예요? 거의 처음에 한 달 전에 좀 태웠다가, 네. 예, 조금 이제 물을 탔는데도, 예, 그렇게 된 거예요. 물타기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손실을 좀 크게 보고 계신데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거세요? 이게 가격대가 올지 선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중을 좀 더 태워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갖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계신데 저희가 분석 제대로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우리 위원님 제주은행 주셨고 지금 2주 전에 사셨는데 이 종목 계속해서 물타기를 조금씩 하셨대요. 예. 이게 매수가까지 올라올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비중을 조금 더 태워야 될지 굉장히 여러모로 다각도로 열어두고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제주은행. 일단 제가 자세히 좀 분석해 들어보고 네. 싶은데 솔직히 제 관심주는 아니라서 심도 있는 지금 시간 관계상 분석은 못 해드리겠지만 제가 기본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투자분 잘 제 얘기 들리시죠? 예. 예. 예, 전화 오늘 잘 주셨어요. 일단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제주도은행 아닌가요? 예,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아니잖아요. 혹시 예. 제주도에 사시나요? 예. 아니에요. 그건 아니시죠. 예. 네. 근데 제주은행을 왜 사셨는지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가장 강력한 이유. 예. 이게 예. 많이 돌아왔다가 예. 많이 올랐다가 슈팅은 한번 나올 것 같아서. 단지 그 네. 이유이시죠? 예. 예. 예, 주식은 그런 부분들이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마인드를 가지려면 이 기업에 뭔가 큰 성장세가 있을까? 네.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 전국에 제가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주은행을 제가 주변에 점포가 있는 거를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제주은행에 별로 실질적으로 저금을 한다든지 관심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대중적이지가 않잖아요. 예, 그리고 네. 지금은 이제 온라인 은행 시대지 이렇게 오프라인 시대는 좀 이제 가는 것 같긴 한데 물론 제주은행 같은 경우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평가돼 있지도 않아요. 대부분 은행주들이요. 퍼가 10배 이하의 저평가돼 있어요. 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신한지주라든지 혹시 퍼가 5배, 6배 정도 안 되는 혹시 은행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다 5배, 3배, 4배, 6배 다 10배 이하예요. 근데 제주은행은 퍼가 10배 이상. 그러니까 고평가돼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뭐 기관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대량 매집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주다. 아니에요. 은행주들은 오히려 금리 인하 수혜주예요. 왜냐하면 대출 수요가 늘어나려면 금리가 저금리 기조일 때 은행주들이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투자은행 JP모건이라든지 2008년도 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사람들의 대출 수요가 다시 폭발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중에 이제 금리 인하하게 되면 은행주들이 또 다시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될지도 몰라요. 대신 그것만으로만 지금 금리 인하 또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고 판단하기 좀 무리가 있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주은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720일선 부근이 어디가 있었죠? 2022년도 8월 달 거기서 차트를 보면 밀집 국면 정배열 720일 돌파 대량 거래 거기서 투자해야죠. 이미 시세가 한번 크게 나오고 나서 투자자분이 잘못한 부분이 뭐냐면 대박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낙폭과대 반등성을 노린 거예요. 역배열돼 있다가 갑자기 의미 있는 거래량도 없었는데 15,000원대에서 혹시 낙폭과대 그냥 반등 좀 이제 슈팅을 주지 않을까 막연한 상상을 통해서 매매를 하신 거죠. 거래량도 터지지 않고 저평가돼 있지도 않고 차트도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생각 자체가 상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나마 보려고 하면 721선 한 8,000원대 요 정도 떨어졌을 때 720선까지 오네 빨간색 거기서 한번 반등을 노려볼까? 이 생각은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대신 그 생각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 저는 2022년도 8월 달 같은 거래 팍팍 터지고 저평가돼 있고 밀집 국면에서 펼쳐지려고 할 때 투자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도 잘 못 보신 거고요. 수급도 안 보신 거고 실적도 안 보신 거고 그리고 성장성도 안 보신 거고. 왜? 은행 회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지도 않고 대중적이지 않은 은행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잘못됐기 때문에 최대한 반등 시 본전 부근에서 매도 기회를 일단 노리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할 만한 거 앞으로 산업혁명 시대가 오기 때문에 많은데 굳이 이런 은행주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 대중적이지도 않은 은행.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1,000원대 다음 주 이전 저점 막 깨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라인대가 단기질 것 같고요. 15,000원대 단기 저항권입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이 조언을 굉장히 아낌없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오면 본전에서 매도를 하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자 상담 하나 또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캠트로스 9,500원에 15% 손실 중입니다. 전망과 손절가가 궁금합니다. 문의를 주셨는데요. 전일 종가가 8,520원 손실 보고 계시고
이 종목도 올해 초에는 좀 좋았거든요. 근데 그 뒤로 쭉 미끄러졌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6월 달에 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이 또 배터리로 묶이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이 또 매수가 이상으로 올 수 있을지 수익을 보실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네. 캠트로스는 2차전지 소재 업종인데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캠트로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보신 이유가 실적 대비 전혀 저평가돼 있지 않아요. 대신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저평가가 안 돼 있어도 버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 에코프라라든지. 근데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매출도 뭐 지금 폭발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바닥권까지는 오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거래량이 그런데 없어요.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제가 왜 5월달, 6월달, 7월달 안 볼까요? 거래량이 아예 없는데요. 이미 고점에서 대량 거래 시작되고 꺾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일단은 8,000원대가 중요한, 8,000원대 정도? 7,800원. 여기가 이제 중요한 단기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항권, 이 9,900원 만원대. 이 라인대가 이제 저항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라인대까지만 목표치를 보고 다른 종목으로 또한 교체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냥 날아가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월봉 차트를 보면 이 기업은 언제 했었어야 되느냐. 2020년도 때 그때 당시 바닥권 3, 4,000원대 있을 때가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그때만 하는 거죠. 지금은 아직 추세는 깨지지 않았는데 아직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 늘어난 다음에 다시 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캠트로스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거래량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자라는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위원님의 종목 AS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지난 시간에 주신 종목이네요. 와이팜 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15%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으쌰으쌰 열심히 잘 올라왔네요. 어제 종가는 4,630원. 지난주 이 종목 맨 마지막으로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저는 조금 더 보고 싶은데요. 예, 와이팜 같은 경우 한 15% 정도 올랐네요. 예전 같으면 상한가 상승률인데요. 15%가 상한가였잖아요. 이 와이팜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죠? 142억 원을 7,3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을 142억 원을 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팩트고요. 이 기간이 12투자를 2,900원대에서 총 280억이 들어왔다. 이게 팩트고요. 그런데 자사주 매입을 작년도에 140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2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이게 팩트예요. 이 120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운영자금, 나머지 이제 한 좀 100억 넘게 또 이제 이 부채 상환 자금을 유치한 건데 아닌 말로 자기네들은 자사주 매입 잔뜩 주식 사놓고 우리한테 대신 부채 갚아달라고? 12투자, 그것도 이자율 0%로? 그래도 투자한 거예요, 기간이. 2,900원 이상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안 받아도 되니까 니네들 이제 부채 우리가 대신 일단 갚아주겠다. 그리고 나서 들어간 거예요. 자기네 본사는 140억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것도 7,000원대에서. 그리고 나서 2,900원까지 떨어지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이제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왜 터지느냐. 20개월 이평선 뚫고. 차트 보면 너무 좋지 않아요? 수천 개 되는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데요.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고. 와이팜은 5G RF 전력 증폭 모드를 LG전자 자동차 사업부에도 공급하고 있고요. 이번에 폴더블 폰 그리고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도 부품을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더블 폰이 7월 말에 출시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 와이팜이 움직이는 거죠. 이번에 삼성 폴더블 폰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에 바꿔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전 예약할 예정입니다. 와이팜 폴더블 폰도 잘 지켜보시면서 일봉상 이거는 지금 뭐 아직 상투 신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 이제 강세일봉 나왔죠. 전고점 뚫고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단기 지지권 뭐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와이팜 체크해봤습니다. 차트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 핸드폰 바꾸면 저 좀 구경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보니까 5월 달에 받았습니다. HB솔루션 확인해 볼게요. 최고가 기준 57%에 가까운 큰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이 종목 지난 12일에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또 급등세가 났고 어제도 장중에 19% 넘는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종가가 5,000원에서 10원 빠지는 4,990원이었는데요.
이 종목 또 현빈 솔루션 아닙니까? 또 주식시장의 현빈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유튜브에서도 예. 주식시장에서만 현빈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주식시장에서만 현빈으로 좀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은 솔직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HB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721선 돌파, 지지받고 이제 5일선을 막 회복하고 있는데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721선 돌파 5일선 회복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무슨 매도를 합니까? 이 기업 재료가 엄청나요. 미쳤어요. 4개나 있잖아요. 4개. 심지어 5개 정도 되나요? 그런데 다 그 재료가 어마어마해요. 세계 최초예요.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고 이제 월봉 적산병 나오고 이제 막 밀집 국면 정벨 초기. 다음 달부터 MACD 빨갛게 나오기 직전이죠. 다음 달 무증 끝나고 나서 8월 4일 날이 무상증자 상장일이거든요. 그 이유가 본격 시발점이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 재료가 다 몰려있고 내년도까지 실적 전망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 기업 나중에 레전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무상증자 전 회장님부터 해서 지금 최대 주주까지 잔뜩 받아놨습니다. 심지어 400억 투자 들어온 기관들까지 무증 잔뜩 받아놨어요. 나중에 재료 터트리고 쫙쫙쫙 움직일 때 그때 한번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HB 솔루션 체크해봤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발음 때문에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가요? 장난입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 프로텍도 체크해볼게요. 어느새 수익률이 최고가 기준 160%에 가까운 레전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앞자리가 계속 바뀌면서 레벨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7일부터 계속 우상향했고 어제는 변동성이 조금 컸습니다. 장중에 12.9% 급등하면서 7,900원에서 신고가 썼고요. 하지만 빠르게 또 하락 전환하면서 종가는 58,500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위원님, 시세가 굉장히 무서운 만큼 수익률도 굉장히 어마무시한데요. 지금 수익률이 160% 정도 되니까 저는 200%까지 보고 싶거든요. 예, 일단 프로텍 제가 한번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프로텍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바닥에서 강추해드렸잖아요. 5월달, 6월달, 3월달에도 강추해드렸고 그런데 지금 윗꼬리 대음선, 중음선이 나왔죠. 단기 고점 신호이긴 해요. 대신 대량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는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51,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중장기는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는 이미 고점에도 했었어야죠. 이미 약세형 음봉이 나오고 올선 이탈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추가 중장기는 관심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5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하셨으니까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음 주 싹쓸이 포착 종목들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S 종목들이 굉장히 좋아서 또 다음 주 주실 종목들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시작을 기분 좋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종목일까요? 네, 완벽한 거 갖고 왔습니다. 완벽. HB 테크놀로지 역시 또 정현빈이 왔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오늘 아예 설명을 안 드리고 싶어요. 이미 다 설명도 드렸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 극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될 건덕지가 없다는 거. 주식 투자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요. 완벽하고 뭔가 진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럴 때 그런 원래 종목들이 또 크게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완벽하다라고 했던 뭐 아진산업, KG케미칼 다 초대박 터진 종목도 프로텍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업도 지금 아예 오늘 종목 설명 보이콧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 퍼펙트 완벽하다라고 하셨는데 말씀 안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도 들어야 되겠어요. 예. 두 번째 종목도 말씀해 주세요. 예, 이 DKT라는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DKT도 재료가 너무 많아요. 폴더블 폰에 삼성전자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신사업을 너무 많이 진출해요. 전기차 와이어링 하네스를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개발했다. 무선 충전 사업을 진출한다. LG전자 사업부에서 인수했죠. 5G 케이블 안테나 퀄컴 승인받았잖아요. 그게 2년 지났거든요, 벌써. 이제 뭔가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수급의 변화가 있네요. 최대 주주가 시행사를 통해서 120억 원의 지분을 늘려요. 120억. 회장님부터 해서 최대 주주까지 120억의 지분을 늘리고 이제 기관들이 줄줄이 시행사를 하고 있다. 8,000원대인데 현재가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없거든요. 뭔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죠. 왜? 다음 주 이후에는 폴더블 폰이 삼성전자 출시할 예정이니까 악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무 상태 탄탄하고 이 BH라는 모회사와 함께 지금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재료가 이것도 굉장히 독점적인 재료가 많거든요. 퀄컴이 공급하는 전 세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이 회사의 5G 케이블 안테나 부품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재료 때문에 예전에 점상한가 나갔던 기업이에요. 이제부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방송 오전 9시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DKT였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뒤로 갈수록 제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돼요. 제가 네. 오늘 3시간밖에 못 자고 나왔는데 네. 지금 종목들을 들으니까 잠이 확 깨거든요. 네. 세 번째 잠이 더 확 깰 수 있게 네. 화끈한 종목 하나 주세요. 이 YMC가라는 종목인데요. 이 YMC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 이제 관련 규제 때문에 수혜주로 움직였던 기업인데요. 무엇보다 실리콘 카바이드 쪽에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의 핵심 부품을 양산하거든요. 이 자회사 와이컴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어요. 저 밑에 6,000원대에서 30억 들어왔습니다. 6,000원대가 좀 바닥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방송 9시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YMC였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다 안 알려주시고 저희와 밀당을 하시는데 잠시 뒤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하니까 그때 들어오셔서 많이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마이크로 프렌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일단 이 회사가 프로텍의 자회사거든요. 요즘 프로텍 어땠죠? 미친 듯이 상승했습니다, 그냥. A반도 수혜주. 그런데 이 프로텍이 이 PMT의 자회사를 미친 듯이 지분을 확대했어요. 작년도 하반기. 공시를 보면 프로텍 매수, 프로텍 매수, 프로텍 매수, 프로텍 매수. 그런데 이 회사가 프로브카드 전문 업체로 네페스와 같이 패키징 기술 개발 국제과제를 진행을 했거든요. 올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유가 있겠죠. 바닥에서 이제 막 뜨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방송 9시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바로 PMT였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마지막이 주인공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진짜 좋은 종목이겠죠. 예, 네페스입니다. 네페스. 예, 혹시나 저는 이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관점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좀 미약합니다. 실적도 아직은 잘 나오지 않고 아직 재무 상태가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시작이 아닐까. 왜? 올해부터 이제 기술 개발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초 인공지능 반도체 칩 양산 기업인데 미국도 주목한 첨단 패키징 기술을 확보했어요. 펜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라는 패키징 쪽의 차세대 패키징 기술 개발을 국내 세계 최초로 개발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AI 반도체에 적용하는 3D 패키징 핵심 기술을 올해 확보했어요, 이제. 그리고 앞으로 칩넷 이종 집적 초고성능 AI 반도체 개발 과제를 이 사피온 쪽이랑 이제 국제과제를 진행하거든요. 누가 주관사로? 사피온 아닙니다. 네페스가 주관사로 선정이 됐고요. 반도체 특화 단지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 지정이 될 예정이에요. 누가 지정하나요? 아마 이 네페스 쪽으로 지정되지 않을까. 일단 무엇보다 회장이 장내 매수했고요. 자사주 매입이 29,000원대에서 역시 90억 정도 매입이 들어온 만큼 이 기업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 괜찮고 기숙사 300억 지금 짓고 있거든요. 기숙사로만 300억을 짓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 온라인 9시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정패스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 요거 빌드업을 하시려고 네. 아까 별명 만드셨다고 한 거군요. 네. 정패스. 네, 네패스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희랑 밀당을 하고 계신데 네. 이따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예, 오전 9시 온라인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은 반도체 이제 소부장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 계속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바닥에 있는 이런 네패스 같은 기업들은 예사롭지 않아요.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을 만한 거는 항상 세계 최초 기술 개발하면서 글로벌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 삼성도 파운드리 처음엔 미약했지만 이제 시작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네페스도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주식명가 MTNW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 1분기 베스트, 1월의 베스트, 그리고 상반기 베스트까지 싹쓸이한 위원님의 공개 방송 잠시 뒤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로 검색을 하시고요. 위원님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주식 싹쓸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위원님과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식 싹쓸이!